네, 다음으로는 중단원 확인하기 원의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지기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먼저 그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방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형은 원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원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원은 정확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도형, 두 번째 도형, 세 번째 도형의 차이가 각각 무엇인지 한번 본다면은 결국에 이 첫 번째 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점을 설정을 하더라도 뭐 임의의 점을 이렇게 설정했었을 때 이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다 천차만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점을 잡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있는 도형도 최대한 내가 중심부에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거리를 재봤을 때 여기까지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위쪽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항상 다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있는 도형은 왜 원이냐? 안쪽에 있는 최대한 중심부에 내가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이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가 거리가 항상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이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하는 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기준점, 중심이라고 하죠. 중심 A, B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 그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거리도 고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원에 대한 방정식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었냐? x 중심좌표의 제곱 플러스 y 중심좌표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을 보고 이러한 요소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다시 한번 바라봤더니 얘는 불행하게도 이렇게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준형으로 예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최대한 여기 있는 표준형처럼 변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0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먼저 x에 대한 2차식, 그러니까 x에 대한 그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기 위해 x와 관련되어 있는 항들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제곱 있고요. 플러스 6x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x제곱 플러스 6x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괄호로 묶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y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y랑 관련돼 있는 항들을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괄호로 묶어줄 거예요. y제곱 마이너스 20y 이렇게. 그 다음에 뒤쪽에 붙어있는 상수 1은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요. 안에 있는 요 값을 최대한 나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완전제곱식이라 하면 앞에 있는 거는 x의 제곱으로 잘 나와 있고요. 뒤에 있는 거는 적당한 어떤 수의 제곱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요 항의 역할은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x와 그리고 맨 뒤에 붙어있는 적당한 상수 둘을 곱한 거의 2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개수 6은요. 결국에 뒤에 붙이는 우리의 그 목적이 되는 상수의 2배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의 2배가 6이냐? 라고 따졌을 때 3의 2배가 6이겠죠. 그럼 뒤쪽에서 우리가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는요. 3의 제곱인 9가 필요하겠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9라는 수를 더해버리면 이들에 대한 등식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식값이 달라지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9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같은 원리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2배가 지금 마이너스 20인 상황이에요. 그럼 누구의 2배가 마이너스 20이냐 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0의 2배가 20이 되겠죠.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뒤쪽에 붙여줘야 되는 상수는요. 방금 얘기했던 마이너스 10의 제곱, 즉 다시 말해 100이 되겠습니다. 100을 내 맘대로 한번 더해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100을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묶어줄 거고요. 여기까지만 묶어줄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여기까지만 묶어서 완전제곱식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으로 잘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그 파란색 미줄진 부분도 마찬가지 y 마이너스 10의 완전제곱으로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안쪽은 요렇게, 그리고 뒤쪽은 요렇게.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괄호 안에서 그 등식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빼줬던 친구들 있죠. 얘네는 지금 우리가 만든 완전 제곱식 안에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다 꺼내서 저 상수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셨을 때 지금 109, 마이너스 109로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마이너스 109에 플러스 1하니까 마이너스 108이다 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식을 정리해주면은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은 상수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108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서 이 식의 형태가 변형이 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소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의 중심이라는 거는 x에서 빼준 양, y에서 빼준 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중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10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상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반지름의 제곱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상수에다가 그대로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108이라는 거 계산해 주시면은요, 108은 9 곱하기 12예요. 그죠? 9 곱하기 12고 12 같은 경우에도 4 곱하기 3입니다. 9는 3의 제곱이고요. 4 같은 경우에는요 2의 제곱입니다. 얘는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제곱들 붙어있는 거는 다 밖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3이 6 루트 3이다 라는 식으로 반지름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반지름 6 루트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